매일 배관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는 모르잖아요. 그냥 배관이 널브러게 놓여 있으니까 그냥 그 집주인이 확 하고 꺾어놓은 거야. 뭐이 매일 배관이 이만큼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던 배관, 이게 메리코에서 나와 있던 배관을 매일 배관이 있었고 그 원래 이제 그 철수해 간 사람들도 그다음에 또 용접돼 있더라도 이만큼 남겨놓고 이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사하다 보니까 걸리적거리니까 휙 꺾어 놔버린 거지.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핀다고 이제 그 또 피는 거 하나 또 그때 전화해가지고 그 복원하는 거. 예. 그 하나 뭐, 사셨구나. 예, 샀죠. 그걸로 복원했더니 잘 돼요? 복원 연습은 했는데 그 이제 나중에 그래서 복원하려고 그러니까 돈은 또 청구를 하니까 그럼 그냥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복원하지 말라고? 예. 복원 그래서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거 복원 안 하고 설치하면. 예. 그럼요. 그거 다 했죠.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랬는데도 그냥 해달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우선 그 집게 그거 가지고 대충은 편해주고 그러고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복원기는 샀는데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은 해봤고 실제로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하면서 문제된 게 야 이걸 얼마를 받아야지? 복원이요? 아니 복원만만 아니라 모든 금액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예, 그죠. 알려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알려준 거는 그러니까 소위 나 같은 이 하급자 기술자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아니 사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금액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 이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받아보면 알아요. 오이씨 이거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과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났는데 이건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덜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하면서 내가 몇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거는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이 되면 시간을 갖고 그렇게 공임을 얘기할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그래서 나는 지금 초보자인데 진짜 생초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초보니까 이거를 비싸다 그러면은 비싼 건가? 그러니까 소비자는 다 비싸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비싼 건가? 소비자는 무조건 비싸요. 예, 소비자는 그냥 공짜로 해주기를 바라지 뭐. 제가 옛날부터 저는 진짜로 되게 싸게 하는 업체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녀보면 항상 고객은 깎아주길 바라는 사람은요 얼마를 얘기해도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액을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해보면 똑같은 일이지만 이제 사장님이 1년을 경험을 하셨지만 분명히 내년에는 하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 여기는 이 정도 하면은 되게 힘든 건데 여기는 더 받아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조금씩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바깥에 앵글 베란다 바깥에서 뭐 앵글 달 때 뭐 그런 것도 그냥 협정 가격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했는데 보니까 작업 공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액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내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금액이 적정 금액이더라고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고객이 못 한다 그러면요 그냥 털고 나오셔야 돼요 거기는. 예,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이 내가 일하는 보람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일도 내가 진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도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적정가보다 사실 싸게 많이 했어요.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계속 요금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제 도급 회사니까 일을 주는데 일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이랑 얘기를 하죠. 그럼 얼마면 하실래요? 이래가면서 이제 뭐 10,000원도 더 깎아주고 20,000원도 더 깎아주고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 때는 그게 또 맞아요. 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깎아주면서 일은 하지만 그래도 일은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독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바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물류센터 소개해 주는 것도 제가 한번 잘 해보려고요. 그렇죠. 열심히 하셔야죠. 예,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면 이제
실력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아유 그거는요 사장님 저도 지금 일을 하면 할수록 실력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할수록 뭐 혼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누가 뭐 저한테 일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한 달에 뭐 서너 대 놓고 말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개인으로 이제 하시려고 네, 쉽게 예. 아 여러분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를 처음에 배워갖고 아 이거 개인으로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조금 하면서 동네에서만 설치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그냥 못 하세요. 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친한 지인들이면 몰라도 여러분한테 그냥 일을 주실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배우려면 그런 일을 주는 업체에 가서 네, 일을 예, 해야 예.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물류센터 한번 뛰어보면서 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쨌든 뭐 나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전사장님 보고 뭐 이번에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셨을 때도 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라고 한 건 일을 줄 친구분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저 말렸을 거예요. 그래 사장님처럼 나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제가 권하는 거는 서비스를 하는 걸 권해요. 그때 제가 서비스 얘기도 했죠. 왜 그러냐면 설치는 힘든데 서비스는 그렇게 설치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어도 써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권하는데 사장님은 이제 조건이 그래도 설치를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시켜주는 곳이 있는 거니까 제가 그래도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한테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럼요. 예, 저한테 아주 기회를 줬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배짱 튕겨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도 그 독립하려고. 얘기도 분명히 했잖아요. 1년만 하고 오면 그때부터는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예, 혼자 예. 스스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어디든지 받아줘요. 사실은 이 설치 기사가 부족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업체들은요 많아요. 단순히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설치를 뭐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혹은 학원에서만 배워서 못하는 이유는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대처가 안 됩니다. 사고만 치고 오히려 더 까먹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뭐 현장 경험 이제 1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뭐 보조기사로 했던 기간이 짧은 만큼 고생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또 어디 가서 보조기사 한 명 데리고 일을 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본인이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막 일을 준다 그래서 일을 하라 그러면은 진짜 하기 싫고 가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일 있어? 그래 알았어. 그때는 겁나고 그렇죠. 처음에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될까 불안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구멍이나 제대로 이거 진짜 남의 벽지 여기저기 막 툭 해놓으면은 야, 그래서 처음엔 못하 두둑 나가는 바람에 벽지에서 그 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어휴 여기 벽이 되게 단단하네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한 곱이 넘기신 거예요 이제. 네, 한 곱이 이제 넘기신 거고. 이제 겨우 그러니까 가정용은 어느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한 그래도 또 3년 또 있으면 또 틀려져요. 한 2년 더 해보세요. 또 달라져요. 이거 바둑으로 치면 18급에서 15급, 하여튼 5급까지는 네. 금방 올라가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성장이 좀 빠르죠. 근데 5급부터 안 올라가죠.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그래서- 많이 해야죠. 이게 어쨌든 그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는 이 설치 제가 그 물류센터 소개시켜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일 받아서 하시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진을 갖고 나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블로그 같은 것도 하시면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물류센터 일하시는 분들은 개인 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쉬는 날 하세요. 어차피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어쩌다 한 건 들어오는 거는 그거 하고 쉬세요. 개인 일 버리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개인 고객이 점점 늘어야 내가 그거를 밑바탕으로 독립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그 말씀 듣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실적으로 서울에 와서 그 이제
조그만 가게였고 그 에어컨 간판 걸고 그 저기 6평짜리 한 5대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나도 내 나름대로 영업하고 이렇게 이제 아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이제 그때 최 사장님하고도 얘기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아직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대로 거기 이제 물류센터 근데 그 물류센터 가면서 아쉬웠던 게 야 개인 일이 그래도 들어올 때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하면 돼요. 예, 그 얘기대로 개인 일을 쉬는 날을 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죠. 에어컨은 언제든지 그걸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아주 한시름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부분을 좀 덜어내는 아주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창고나 이런 거 얻으실 필요는 없고 일단 하시면서 좀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내 고객을 많이 만들고 다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급이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영업 능력이 없을 때 나를 고객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탁 만나서 일 잘해주고 명함 탁 주고 나오면요. 이게 영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나중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치해주고 나서요. 저희 회사에서는 뭐 서비스 기간 2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하세요 그냥. 이사 가실 때까지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에어컨 이상 생기시면 무조건 연락 주세요. 이 말을 꼭 하세요. 그게 영업이에요. 그게 아주 믿음이 사장님 때문에 에어컨이 문제가 있지 않아도 사장님이 가서 그걸 보는 걸로 한 번 더 일을 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기분이 뭐 2년이 아니라 그냥 이사 가실 때까지 해준다고 뭐 그냥 평생 해주는 건 똑같고 평생 해주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보면 기계가 수명이 다했다거나 어디 정말로 기계적인 고장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가서 확인했으니까 고객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 이거 기계 도저히 안 되겠는데 새 걸로 하나 하시는 건 어때요? 하고 권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금액이 과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한테 할 수도 있고. 아유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우고 가네요. 야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귀가 좀 얇아서인지 어쨌든 하고 싶은 건 많고 근데 아는 게 적다 보니까 저희 뭐 또 저 냉장 창고 저온 창고 이런 거. 네, 저온 창고. 그거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거 주변에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일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 뭐 친구가 또 주류 그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냉동 뭐 냉장고 수리 이런 거. 예.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여기저기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 지금 이제 에어컨 1년 하셨으니까 올해 이제 한 2년은 더 하면서 여유가 생기면요. 어차피 원리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공부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면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급하면 오히려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시간만 가고 발만 동동 맞아요.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지침서는 나온 것 같아요. 결국에 올해 여름에 돈은 얼마나 버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작년이구나, 작년 여름 벌기는 벌으셨어요? 그럼 공구 사느라고 다 썼죠, 뭐. 그렇죠. 그리고 많이 사셨잖아요. 예, 공구도 사고. 그러니까 뭐 생활은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이렇게 다니고 그랬으니까 벌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 쌓인 건 없습니다. 통장에 쌓인 건 없는데. 차도 바꾸셨잖아요. 차는 사장님 차 르노 마스터예요. 르노 마스터. 뭐야? 차 엄청 큽니다. 그건 할부예요. 그냥 외상으로는 소도 잡아먹는다고 우선은 그냥 사놓고 그 할부 넣느라고 지금 쇠가 빠집니다. 뭐 그래도 네, 근데 참 좋아요. 편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걸 할 수 있는 거지. 다행이네. 만약에 이거 덜컥 사갖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넣어? 이런 거였다면 진짜 큰일 나죠. 그래서 에어컨이라는 어떤 기술을 하나 배우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할부금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좋은 거, 그러니까 뭐 매일은 안 먹더라도 가서 뭐 좋은 거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고 누구하고 가서 내가 밥 한 끼는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뭐 그 정도면 됐죠. 뭐. 아니, 그러면 됐죠. 뭐. 예, 예. 네. 뭐 다행이에요, 진짜. 그래서 또 집에서만 놀고 있어도 그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부모님께 고맙게 생각해요. 내 튼튼한 신체를 주셔서. 아, 예. 아, 자, 오늘 진작 제가 모시려고 그랬었는데 아유 좀 감사합니다. 멀어서. 예. 근데 제가 그때 보내는 마음에 그래, 이 사장님 1년 고생하고 뭐 할 얘기 많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도. 자,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렇게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예,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